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권보람입니다. 오늘은 2020년 미국 대외정책 추진 방향과 안보 정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인들이 선택하는 차기 대통령은 미중 경쟁의 승패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대일, 대북 정책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중 정책의 경우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관세와 경제 제재 등을 무기화해 중국의 추격을 늦추는 정책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금년도 국방 예산은 7,50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했고 5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자국의 미사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의도와 함께 중국에게 작전과 예산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번에 걸쳐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0월에 제한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올해 초 전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일 정책의 경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미일 동맹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외교적 자율성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미일은 무역 합의 달성을 발표하고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아베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란과의 실리적 외교 관계를 지키면서 동맹의 의무를 유연하게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북 정책의 경우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대화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수사와 무력 시위를 동원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과 유사한 긴장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간 대화의 기회가 소진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는 대선 전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미국 국내 정치 요인 때문입니다.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그의 권한에 전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적적으로 가결되기를 바라기보다 트럼프 방식으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선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한 대외정책 성과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핵합의 파기로 촉발된 미이란 관계 악화가 심해질수록 대북 협상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조차도 북한과의 대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간 잠정적 합의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은 없는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에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영역별 추진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군사 분야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은 대중국 견제 성격의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거점 국가들과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해 80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지난 3년간 16차례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총 4차례 작전을 실시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군사안보적 자산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전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중동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불신입니다. 최근 미국의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재건은 미이란 관계를 전례 없이 악화시켰습니다. 이란은 사실상의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영내 이란의 프록시 세력에 의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외교정책 결정에 적극 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과 협의 부재가 낳은 백악관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 강화입니다. 중러는 이미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상징적이면서 실제 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정과 민심 이반을 기회 삼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 관여에 대한 미국의 딜레마는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배타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맹국의 행태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자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호 운영성이 높은 핵심 동맹국들의 개별적 역할에 더해 그들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과 통상, 군사 등 전 분야에 대해 압박함에 따라 동맹국들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협력과 교류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양자동맹 간 협력 증진입니다. 지난해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무역 갈등과 안보 문제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내실 강화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는 미국의 리더십이 동맹들 간 이견 조율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역대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선 전야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결단력 있게 실천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